정재호 주 중국 대사입니다. 지금 중국에 부임을 한 지 꽤 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바로 직후에 이제 부임을 해서 계속 중국 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사안이 좀 잠잠해지니까 이번에 중국 대사인가 싶기도 한데요. 정재호 주 중국 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중 대사관의 주재관으로 파견된 다른 부처, 그러니까 외교부가 아닌 다른 부처 공무원이 정 대사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녹음 파일까지 외교부 당국에 제출해서 지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 중국 대사관은 또 호주와는 또 다르게 미, 중, 일, 러 흔히 말하는 4강국이잖아요. 4강 대사는 사실 무게감이 남다르고 또 그만큼 외교적인 비중도 높고 현안도 많고 한 상황이고 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 처리만 해도 뭔가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런 잡음이 일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정재호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또 고교 동창이다라고 해서 또 관심이 쏠렸던 인물인데 이런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하기 전에 주재관이 신고를 했다고 해요. 주재관이 뭔지 개념부터 좀 잡고 갈게요.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재관은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파견한 외교관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 선발돼서 파견된 공무원인데 금융, 국세, 관세, 국토, 해양, 특허, 해양수산, 교육, 문화, 홍보, 보건, 식약 등등. 그러니까 외교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선발돼서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외관상 보면 직명은 똑같아요. 공사 참사관, 또 영사, 부영사 등등의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주재관이 신고를 했다. 정재호 대사를 갑질로. 자, 그럼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제가 이도성 베이징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또 이도성 특파원이 직접 어제 주중 대사관에 취재를 또 적극적으로 했고 또 어제 대사관을 오가는 그 정재호 대사의 차를 또 막 밀착해서 취재하기도 했고 그래서요. 직접 제가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베이징 특파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돼 있나요? 제가 링크를 보냈어야 되는군요. 네, 이도성 베이징 특파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고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관련해서는 어제 드디어 방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종섭 대사를 포함해서 이 방산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폴란드 대사 등등 이른바 괜히 이종섭 대사 때문에 끌려왔다라고 비판까지 나왔던 그 대사까지도 포함해서 이종섭 대사는 이제 서울에서 방산 관련 회의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외교 당국도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알리고 했습니다. 이런 잡음이 나왔으니까.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중국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도성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도성 특파원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도성입니다. 네, 지난번에 손준호 선수 사안 관련해서 연결했는데 또 바로 또 중국에서 이런 사안이 있어서 이도성 특파원 바쁩니다. 일단 정재호 주 중국 대사 갑질 논란 정확히 어떤 사안입니까? 네, 이번 갑질 논란, 이 타 부서 소속으로 중국에 파견된 한 주재관이 외교부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에게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네요. 네. 이런 머리로 여태 일을 해왔냐?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는 등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발언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 거죠. 네, 알려진 겁니다. 정확히 외교부가 이런 발언을 정 대사가 했다라고 확인까지 해준 건 아닌 상황인 거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 대사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서 사실 부임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동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022년 8월 초대 주중 대사로 발탁이 됐는데요. 사실 미, 중, 러일 이 네 곳은
4강으로 꼽힙니다. 외교적으로나 정무적으로 중요한 곳인데요. 그래서 과거엔 정치인이나 고위급 외교관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만 몸담았던 정대사가 이 대사로 임명이 되니까 당시엔 참 이례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고요. 지난 1월에 휴가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휴가로 잠깐 서울에 왔을 때도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인 것은 분명히 보이는군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지금 정재호 주중 대사 갑질 논란 일단 신고가 접수된 거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 대사의 반론 뭐 또는 해명, 설명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보도 직후에 취재진들이 정 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예. 저도 당연히 현장으로 향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30분쯤, 점심시간입니다. 정 대사가 대사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관용차를 타고 등장을 했는데 취재진들이 붙어서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뭐 당사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건넸는데 이 차 안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여 만에 짧게 입장문을 냈는데요. 갑질 신고 언론 보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냈습니다. 언론 보도의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했다. 그리고 사실관계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현 단계에서 구체적 언급은 삼가겠다. 그리고 관련자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 추측 보도 자제를 요청한다. 이렇게 딱 세 줄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어서 추가 질문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대사관이 아닌 대사의 입장이고 또 이 관련자가 뭐 정대사냐 아니면 신고자냐 이런 게 사실 확실치 않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 줄짜리 설명을 내놓은 거군요. 근데 이것도 이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언론 보도 관련 입장이란 제목으로 나왔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갑질 신고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금 갑질 신고 사안이 터지면서 조금 언론 보도로 전해진 거긴 한데 2022년 8월에 이제 정 대사가 부임한 이후에 주중 대사관 안팎에서 뭐 평소에도 정 대사가 좀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이 신고를 계기로 실제 베이징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사실 저도 이제 베이징에 온 뒤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당사자가 입을 다문 상황에서 이게 보도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논란이 시작된 뒤에도 이 이후에 복수의 대사관 관계자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겠냐 뭐 이런 반응인 거죠. 이 정대사 집무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여러 차례 들었다거나 이 정대사가 개인 업무를 직원에게 시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거친 언사를 했다 뭐 이런 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문은 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익히 많이 무성했다 있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성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건 갑질 논란은 아니지만 직원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현지에 있는 한국 특파원과도 갈등이 좀 있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곳에 대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의 견제 혹은 비판 같은 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베이징으로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2년 9월에 첫 간담회에서 이 특파원 한 명이 비실명 보도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뭐 1년 반, 2년이 다 돼가죠. 매달 한 차례 정기 브리핑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질문을 미리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해서 그 종이에 적어서 읽고 브리핑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뭐 이가 앵커도 그렇고 10년 넘게 기자 생활했지만 참 보기 드문 일이에요. 예. 미리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만 딱 하고 이게 사실 중국 정부가 뭔가 발표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발표를 하긴 하는데 네. 심지어 중국 외교부는 한국 기자들이나 외신 기자들한테 즉석 질문도 받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폐쇄적인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사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조금 더 느끼는 문제점은 현재 한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정 대사가 과연 이 한중 관계에서 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 대사가 중국 측과의 접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질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민사회에서도 정 대사가 그동안 과연 뭘 했느냐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거의 뭐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한중 관계는 계속 얼어붙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뭐 현안들도 많을 텐데 이런 잡음이 일어나서 현지 교민들도 한국에 있는 국민들도 많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폐쇄적인 방식으로 언론에 대응하는 게 사실 뭐 대사관 쪽에서는 반론의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엠바고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스토리도 있긴 있잖아요. 이게 비실명, 그러니까 관계자로 해야 되는데 예. 당시에 한 매체가 한 언론이 이거는 대사의 실명을 거론,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사의 실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점을 좀 문제 삼았던 거죠. 그렇군요. 보통 이제 언론에 관행적으로 발언을 하는 그 뭐 정부 관계자가 이거는 정부 관계자로 또 외교 관계자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좀 양해를 구하는데 어떤 언론이 이제 그냥 정재호 대사는 이렇게 해서 말한 네. 사람을 딱 박아서 보도를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차원에서 폐쇄적인 방식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네네. 아무튼 지금 한국 특파원과 조금 굉장히 폐쇄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도정 기자가 잠깐 언급했지만 아무튼 지금 이 사안에 걱정스러운 게 뭐 대통령 친구이고 뭐고 떠나서 주중 대사관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한중 관계 경색 국면이고 얼마 전에 그 손준호 선수 뭐 사안도 그렇고요. 네. 치밀하게 외교 업무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갑질 의혹이 터졌다. 앞으로 이 향후 어떻게 이 사안은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외교부가 공식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아볼 전망인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베이징 현지에 조사팀을 보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조사가 끝난 뒤에 이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있었다,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드러난다면 사안에 따라서 징계나 수사 의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친구인데 이거 외교부에서 뭐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우려도 오늘 언론 보도로도 좀 많이 나왔던데 아무튼 투명하게 좀 조사가 잘 돼서 뭐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과 정재호 주중국 대사 갑질 논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많은 반응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안이 뭐 대통령 친구다라는 거는 뭐 이번 사안에서 보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아직은 다른 타 부처에서 파견된 대사관으로 파견된 주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신고를 한 사안이고요. 신고가 접수돼서 외교부는 조사 중이다까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세히 들어가